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민광입니다. 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투표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자,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토론회는 남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방송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또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가진 뒤에 마무리 발언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주도권 토론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에 타이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께서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후보자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좌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이병래입니다. 네. 자,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남동구청장 후보 박종효입니다. 네. 자, 그럼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후보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남동 구민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구를 만들 깨끗하고 일 잘하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이병래 후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남동구를 위해서는 지금 유능한 민생 일꾼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인천시의 전반적인 정책과 행정, 그리고 다양한 인천 시민의 삶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남동구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노조가 선정한 베스트 시원으로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오직 남동 구민만 바라보며 민생개혁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은 회복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과 함께 그동안 잠재되고 누적되어 온 위기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 이병래는 지혜로운 남동 구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 교육과 교통, 산업의 중심지인 우리 남동구를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명령과 이행이 아닌 구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우선입니다. 지방자치에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남동 구민 여러분께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저 이병래를 선택해 주셔서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구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1번 이병래입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남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남동구청장 후보 박종효입니다. 99년 국회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생활정치 현장에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하면서 건설, 교통, 경제, 문화체육관광, 통상산업, 환경, 노동 등 주민 여러분들과 밀접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4년간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하면서 인천시 행정과 남동구 행정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인천 발전, 남동 발전을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치와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지, 또 주민들께서 원하는 정치와 행정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동구 전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굽은 허리에 지친 몸을 이끌고 파지를 줍는 할머니의 삶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수시장에서 앞서가는 아주머니의 시장 바구니 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더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가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이었고 부모 부양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노후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정치와 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박종효 항상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주민 여러분들의 소소한 생활까지 살피는 그런 정치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 하신 거죠. 예. 네, 이번 순서는요. 사회자인 제가 드리던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을 드리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그리고 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사회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죠. 자, 남동구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지역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 부분이 크게 침체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으로 침체됐던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남동구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박종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의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사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출입 인원수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지원금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으로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한 37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인천은 16만 3천 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정복 시장 후보께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또는 금융기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병래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1분 30초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음식, 숙박, 운수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남동 이음카드를 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가계소비 지출을 줄여주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남동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택시앱, 숙박앱 기능도
남동 이음카드와 연계하여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춰드리고 또 택시기사님들의 수수료 부담도 낮춰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관광 명소와 숙박업소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숙박 할인권 보급 사업 등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 혜택을 우리 남동구 관내 숙박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취임 즉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해 필요한 지원적 정책을 발굴하고 또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먼저 박정효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후보님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문제지만은 저는 그 학생들의 그 교육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뭐 보충 수업이나 특강 등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 당국과 협의해서 남동구 차원의 좀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병래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정효 후보님 말씀대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그 수업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 시의회에서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결선 검사나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그 우리 아이들 그 수업 결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아이들의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와 많은 그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일단 남동구청 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그 교육경비 보조금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우리 그 남동구 관내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런 학력 격차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병래 후보가 박정효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정효 후보님께서 아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중앙 정부의 그 손실 보상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께서 처음에 1,000만 원 그 말씀하셨다가 인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후퇴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효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그 우리 이병래 후보님께서 제가 질의드린 그 교육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데서 정말 뭐 당은 틀리지만은 같이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윤석열 후보께서 뭐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하다가 뭐 좀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추경 규모에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한다 그랬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뭐 정부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 제가 토론회에 나오기 전에도 이 SK 브로드밴드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작게 된다면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시장님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나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에게 좀 여쭤봤고요. 분명히 그 유정복 시장 후보께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 시비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을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 우리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 재정 자립도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남동구 재원 최대한 좀 털어서 있으면 좀 지원하고 없으면 중앙정부하고 인천시정부에서 적극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질문 답변하실 때 서로 간헐적으로 눈빛도 마주보고 하시니까 더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최대 산업단지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입니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죠. 자, 이러한 환경 인프라 부족은요, 청년 근로자가 공단 지역 취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력 의존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주 노동자가 급감했고요. 또 구인난과 함께 임금도 급상승하면서 근로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또 청년 근로자를 공단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이번에 이병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남동 산단의 경우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화, 영세화, 하청화 등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국가 산단의 지원 시설은 평균 7.3%인데 반해서 저희 남동 산단의 경우 3.1%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전국 국가 산단 수준으로 지원 시설을 늘리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또 주차난 확충과 함께 통근버스 운행 확대와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 등으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경우 인천공항의 항공정비단지와 연계해서 부가가치율이 높은 항공정비 부품 업체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기업을 적극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남동 산단에 입주해 있는 205개의 화장품 제조업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남동 산단의 변화를 통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남동 구민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남동 산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정효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이내입니다. 사실 남동공단 근로자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남동 산단의 오랜 문제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물류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약 360억 원을 들여서 381면의 주차장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근로자 유입 방안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 불편, 주차 공간 부족, 점심 식사 후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보다 임금은 적더라도 문화시설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라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편의시설을 강화해서 열악한 공장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산단 기업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근원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병래 후보가 박정효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효 후보님께서 우리 남동 산단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남동 산단의 주차 면수는 1,750면이 조성되어 있고 주간 수요는 16,020면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00명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국비 368억을 투입해서 381면을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 주차난을 해결하실지.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박정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 남동공단 주차장 문제 해결은 근원적으로 뭐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5,300면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그 공단 근로자들이 자가용을 타지 않아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주차장 면수 5,300면이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확충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통근 버스라든가 다양한 버스 노선을 연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이병래 후보님께서도 이제 통근 버스 운행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 2002년도에 남동구청이 우리 남동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통근버스 지원 예산으로 한 5억 3천만 원 정도를 배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제가 남동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은 이 예산이 차질 없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우리 이병래 후보님도 아시겠지만은 저쪽 원인 지역에서나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됐었는데 이게 뭐 사실 인천시에서 뭐 예산 부족으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셔틀버스 운행을 다시 좀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죠. 예, 이번에는 박정희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안으로 해주시죠. 예, 후보님, 우리 남동 산단에 한 7,300여 기업이 있고요. 그 근로자들이 한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한 10만 7천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이집, 유아, 교육, 보육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수요가 필요하다면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님 이제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네. 이병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우리 그 남동 산단의 경우에 무엇보다 지원 시설 우리 그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나 또 사용주들께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답변 주셨듯이 주차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없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이 이번에 좀 확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문화산단으로의 어떤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합 쇼핑 공간이라든지 또 우리 근로자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남동 구민들이 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거점도 만들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어린이집도 더 확충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건의하고 또 남동구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의 어려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남동구에서도 최근에 무료 급식소 그리고 아동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 물가 상승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가 상승에 따른 여파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고민과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물가 상승에 따른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결손가정, 아동 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효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말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은 2만여 명, 장애인은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취약계층과 일부 중복이 되긴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3만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층의 긴급생활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확정하고 일주일 이내에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윤석열 정부의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 관련 국정과제가 있더라고요. 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이 우리 남동구와 우리 남동구 구민들이 선정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1천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취약계층의 재기지원, 생계자금, 소액대출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와 적극 협조해서 남동구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남동구 차원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주거와 여가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생활밀착형 경로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하나하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래 후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이내입니다. 네, 저는 모두가 행복한 누구도 우리 남동 구민이라면 고립되지 않는 그런 남동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아까 박정효 후보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남동구에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18,322명의 독거 어르신 그리고 26,359명의 등록 장애인, 2,048명의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안전한 지역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동구의 요양 돌봄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또 돌봄이 필요한 모든 남동 구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돌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동 구민 모두가 사회적 안정망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더욱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 박정효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 좋은 복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활이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형 일자리, 인천형 광주 일자리를 좀 인천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병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실은 이제 저는 구정 슬로건을 남동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남동 산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동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동 산단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남동 구민들이 남동 산단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개인 소득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사실 우리 남동 산단에 205개 화장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와 생산 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인력들을 공급하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저희 폴리텍 대학이나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과 좀 협업해서 거기서 일정한 품질 관리 교육, 생산 관리 교육을 받아서 그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부족한 어떤 일손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창출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개인 소득을 높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래 후보가 박정효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그리고 남동구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기존에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에 대한 우리 박정희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정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사회 돌봄, 또 지역에서 좀 케어할 부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도 계시고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장애인들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부분이 그 예산과 좀 직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좀 복지를 확대하면 좋겠지만은 결국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우리 뭐 이병래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남동구 1조 원의 예산 중에서 한 63.5%가 복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다, 뭐 촘촘한 복지다, 많은 예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복지 정책들이 많이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받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복지를 수요 혜택을 좀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복지의 그 숫자를 많이 늘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재정적으로 좀 많이 확대해서 정말 이 복지 지원을 한번 받아서 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예, 지금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전체적인 어떤 지금 복지 아니라 질문 시간이 아니고요. 예, 답변 시간이라서 추가 질문은 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통합해서 돌봄을 하신다는 말씀이 뭐 돌봄을 필요한 뭐 아이와 엄마, 뭐 어르신 그런 것들을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요양과 또 돌봄, 또 의료기관.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났고요. 잠시만요, 후보자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예. 그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간은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요. 지금은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공약 발표가 끝나면요.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30초가 늘어났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이에 대한 답변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병래 후보의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시간 2분입니다. 저 이병래 53만 남동 구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남동 산단과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남동 이음카드 발행을 통해 남동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참여로 구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남동구 민관협치 제도를 마련하고 현안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남동 행복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탈북민, 산림 동포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 관광, 교육도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대 통합형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의 자랑인 소래 생태습지공원과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 관리소를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남동형 기후위기 대응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후위기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일 잘하고 깨끗한 이병래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정효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글쎄요, 지금 후보님께서 공약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 철도 노선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뭐 GTX B 노선 뭐 이런 다양한 철도 노선들을 많이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우리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데 그렇습니다.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구청장의 일이 업무 범위든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솔직히 GTX 비행노선 뭐 지하철 노선들 다 정부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 공약을 걸었더니 뭐 우선 후보님께서 네네. 이게 구청장이 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보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선출직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네, 후보자님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시간을 잘 체크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후보 답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그 구청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아니, 후보님이 그랬다는 그래, 게 아니고 어떤 후보가 또 그러셨나요? 같이 나오신 후보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 그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는 구청장 혼자만의 어떤 그 힘으로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박정효 후보님께서도 그래서 아마 우리 남동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약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제 구청장으로 나오시면서도 같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특히 이제 GTX-B 나 그다음에 또 현재 송도, 청학동에서 우리 논현동, 그다음에 서창동을 거쳐서 노량진까지 가는 제2경인선 이 부분은 사실 그 민선 7기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또 저희 지역 남동 을 지역의 윤관석 국회의원께서 당시 이제 재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이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 지역에는 이제 맹성규 국회의원께서 국토부 차관 경험을 하셨고 또 연수구에서는 박찬대 의원 이렇게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이 협업해서 제2경인선 예타를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 우리 구청장과 또 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만 그 광역교통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효 후보님께서도 아마 동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효 후보 이번엔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 1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 뭐 제2경인선하고 몇 개 철도 노선들을 우리 맹성규 의원님, 박남춘 시장님, 윤관석 후보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뭐 국가 정책들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 당 의원들이나 어느 특정 당 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인천시 전체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누가 뭐 먼저 제기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들이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다고 항상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은 지역 현안에 분명히 여야가 있고 거기서 인천 지역에서 또 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상임위까지 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어도 지역 현안에는 여야가 없고 상임위가 없고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풀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 됐습니다. 이병래 후보가 답변 2분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우리 박정효 후보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제2경인선을 예를 들었던 것은 사실 이제 일부 처음에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인수위에서 제2경인선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유정복 시장 후보님께서도 그 공약을 빼놓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지역에서 많은 반발들이 있고 하면서 다시 공약에 추가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지난 민선 7기 때 박남춘 인천시 정부 그리고 또 박찬대 국회의원 또 맹성규 국회의원 또 우리 윤관석 국회의원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 연수구와 또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 국가적으로도 협조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우리 박정희 후보님 그런 말씀, 우리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 네. 저도 구청장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들은 우리 지역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효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그 이후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시간 2분을 드립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개별 질문 그리고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2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효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크게 5가지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 B노선, 제2경의선, 인천 지하철 2호선, 서창 도림 논현정장, 또 인천시에서 타당성 요사를 벌이고 있는 KTX 논현역 정차, 또 영동 고속도로 서울의 IC 건설 사업들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남동 구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만수 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 주민들이 공감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8 올림픽 체육관 기념관을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서 또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지하 공간은 현재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동과 구월동을 가로지르는 만수천을 다시 열어서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 엄마,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도록 생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남동공단 구조 구도화 사업, 인근 송도 바이오 산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의 고질적인 문제, 주차장 문제, 고임금 문제, 우리 인천시 산자부와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이병래 후보님도 공약인데요. 서울의 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서울에서 아라뱃길을 거쳐 한강으로 가는 관광 뱃길 조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래 후보가 박정효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예비 후보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공약들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 그 지역 우리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다 보니까 공약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박정효 후보님 공약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고 참 이거 괜찮은 공약이다. 이제 다만 현실성에서 좀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어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만수천은 그 현재 복개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에서 573년의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만수 5동과 9월 4동에 극심한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 면수를 늘리기 위해 주차타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만수천이 복원됐을 때 그 주차 수요를 어떻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시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만수 5동하고 9월 4동의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윤성 의원하고 일을 할 적에 국토부한테 처음에 질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후보님. 이 만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1층으로만 활용하니까 좀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2층을 올려서 좀 주차 면수를 좀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의 답변이 2층으로 올리는 거는 구조상으로도 좀 어렵고 혹시 장차 시대가 변하면은 다시 이 하천을 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2층으로 올려놓으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주차장을 올리는 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좀 정책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왜? 승기천도 박람춘 시장님께서 승기천을 좀 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아마 좀 어떻게 보면 만수 5동하고 9월 4동 주민들께서는 조금 편의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주거지 가까운 곳에 좀 하천을 열어서 주민들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좀 친수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현재 그 복개하천 상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뭐 청계천 복원도 처음에 똑같은 우려를 했거든요.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심각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청계천 주차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차 문제는 그 주변의 가용 토지나 주택지를 매입을 해서 좀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아주 주거지 가까운 곳에 아이들하고 산책하고 물을 담글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 공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이병래 후보 보충 질문 1분 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칭찬을 드리다가 시간을 초과했는데요.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현재 그 2층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방 구조를 충분히 그 견고히 하면서 2층 구조로 해서 이미 그 타워형 주차장이 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28억 가량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지금 그래서 1,200여 면 주차장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사실 금액이 지금 주차장 한 면 그 매입해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시잖아요. 1억이 넘습니다. 한 면 만드는데. 그러면 그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그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들여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네, 박정현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후보님께서 먼저 얘기했던 그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 문제는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천문학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후보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월 4동 그 모래마을 언덕에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주 기술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9월 4동하고 만수 5동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건 아마 후보님께서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그 만수천을 복원하는데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민도 솔직히 얘기해봤습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 9월 4동 모래마을을 재건축하고 만수 5동을 재건축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들을 좀 확보해서 그 만수천을 열고 주차장도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아마 행정적인 기법이겠죠. 가령 뭐 용적률을 좀 상향을 시켜준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우리 뭐 시청이나 구청 공직자들한테 좀 여쭤보고 상의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여쭤보고 한 것이니까 아마 그 예산 확보 부분은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남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이제 질문과 답변하실 때 1초나 2초만 더 드려도 마무리를 잘 하실 것 같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 방송에서는 그 시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시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는 주도권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주어진 4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효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후보님 그 만수주공 아파트에는 한 6,900여 세대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또 30년이 넘어서 아파트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 주민들이 녹물, 뭐 전기 과부하, 주차난, 누수 난방 등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서 남동구청이 현지 조사를 좀 벌였지 않습니까?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결과가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뭐 재건축 추진이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이거는 우리 구청이 좀 단순한 재건축 기준에만 매달리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불편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동구청장에 당선이 되면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뭐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 중앙정부나 인천시에 촉구를 하고 또 지원을 좀 이끌어내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또 아마 좀 여당 후보로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에 뭐 관련법 개정도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좀 이젠 좀 야당 후보가 되셨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우리 남동구 재개발, 재건축을 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우리 만수 주공 재건축 문제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있을 때 통합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시정부를 설득해서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 물꼬를 텄었고요. 또 아울러서 그 남동구청에서 일단 현지조사, 사전 예비조사다라고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5단지의 경우 구조 안전성이 B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1, 2, 3, 4, 6단지의 경우 C등급이 나오면서 구조 안전성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정밀 안전진단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사실 그 바로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민관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또 전문가도 좀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내에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가 공약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관련 법 개정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 또 관련 법 개정 문제도 사실은 그 앞으로 2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있지만 국회는 과반 의석을 네. 저희 당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개정에 있어서도 아마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받아서 원활히 그 만수주공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구청장으로서 제가 가진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38초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우리 만수주공 재건축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래 후보님께서 국회가 민주당의 172석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안은 의원 입법도 있고 정부 입법이 있으니까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법안을 내면은 우리 의원님께서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고. 저희 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하고 그럼 뭐 후보님께서 좀 정부 입법이 오더라도 좀 잘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딱 두 분과 말씀하신 동시에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죠. 역시 주어진 시간 4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주도권 토론 시간에 좀 요청받은 내용이 있어서 좀 먼저 제 입장을 좀 밝히고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주민 갈등 문제가 있는 그 9월 2동의 장례식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토론회에서 좀 관련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9월 2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기호 1번 이병래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아파트 인근에 장례식장 신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주민 여러분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그 방송 토론회를 맞아 다시 한번 9월 2동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하여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여러분의 우려대로 주택가 바로 앞에 세워지는 장례식장 신축에 저도 반대합니다.
둘째, 이미 건축 허가가 났다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의 동의가 생략된 것이므로 허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에 당선된다면 건축 허가 과정 전반에 따른 그 재검토를 실시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착공 신고 수리를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그 주도권 토론이고요. 토론은 상대랑 같이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근데 예, 4분 중에서 하고, 지금 거의 2분 정도를 지금 예. 일방적인 그런 유권자에게 쓰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토론으로 돌아오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옆에 계신 박종효 후보님께서도 아마 입장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종효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제가 그 구월이동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려 나갔죠. 나간 다음에 우리 이병래 후보님도 그 다음 날 그쪽 주민들한테 나가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우리 남동구에는 그 장례식장이 이렇게 많이 좀 추진이 됐었는지 한 4군데가 추진이 됐었잖아요. 근데 3군데. 예. 이번 저쪽 논현동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주택가 인근에 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됐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행정의 일관성은 보장돼야 되지만은 그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주민 수용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에 좀 우선해서 주민 수용성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도 좀 우리 길병원이 우리 인천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기존에 장례식장도 있는데 왜 또 주택가 인근에 그렇게 대규모 장례식장을 설치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있겠습니다. 좀 아마 좀 장례식장 부분은 아마 유정부 인천시정부에서도 시립 장례식장을 그 부평 공원묘지에 좀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장례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민 입장에서. 그래서 좀 아마 유정부 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고 하면은 제가 유정부 시장님한테 시립 장례식장을 다시 추진하자고 좀 건의를 드리면은 길병원에서 뭐 이거를 좀 취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주민 수용성이 우선입니다. 예. 예. 예, 다 됐습니까? 주도권 토론은 2회 마지막에 한 번 더 있거든요. 두 후보님들 그 주도권 토론은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 순서에서는.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의 시간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잘 마지막에는 더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공통 질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앞서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또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지난해 남동구의 예산이 사실상 사상 첫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또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겠지만 자, 최근에 남동구의 지방채 발행과 재정 자립도 수치를 보면 재정 건전성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남동구청 재정 공시 자료에 따르면 재정 자립도는요, 작년에 21.98%에서 올해 20.36%로 낮아져서 전국 평균 45.34%의 절반 수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남아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또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병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남동구의 현 재정 상황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민선 7기에 부채가 발생하게 된 것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현재 남동구의 부채는 약 129억으로 일반 회계 총 예산액 9,897억 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주된 이유는 9월 지구의 반복적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와 만수 5동, 간석 4동,
남천 도림동 등 주민들을 위한 청사 신축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 시설인 세대 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일부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3억 정도의 원리금을 10년 동안 갚는 방식이어서 일반 회계 예산 규모가 9,897억 원인 우리 남동구로서는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시청 등 역세 상권과 소래포구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우리 남동구의 지방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정효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정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우리 현재 그 남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20.36%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평균인 23.87%에도 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2018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병래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왜 이렇게 남동구에서 좀 부채를 많이 지게 됐나 했더니 좀 주민들을 위한 복합 청사를 좀 많이 좀 지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상습 침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좀 침수 해소를 위한 예산을 좀 쓰셨더라고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왜 이렇게 빚을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저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화 방안은 현재 국비와 시비를 최우선으로 좀 확보를 좀 해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좀 제가 이제는 여당이 됐고 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보좌진들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남동구 재정 건전성을 좀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병래 후보가 박정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정희 후보님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그 우리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국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거꾸로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 그 세입 예산 총액 대비 이제 지방세와 또 세입 수입만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 자립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산출하게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박정희 후보가 질문 시간이 끝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 아닙니다. 안 되고요. 예. 질문에 대한 그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비와 시비를 많이 따오면 이제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정 자립도하고 또 재정 자주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 자주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정 자립도가 20.36%라는 것은 그거는 동의하시잖아요. 네. 나머지 80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아마 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세원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은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아까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내야 좀 저희가 좀 세수를 좀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래 관광벨트 구축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건 여야가 협치를 해서 그래서 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정효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는 시간입니다. 30초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을 좀 과감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역시, 이병래 후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 아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초정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예산이 63% 넘게가 사실 복지비용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또 우리 그 공직자들 경직성 경비 지출하고 하면 사실 구청장이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용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혹시 이제 같이 투자해서 대신 우리 공공에 더 많은 이익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재정 자립도 그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 우리 민선 7기 이강욱 청장이 혹시 뭐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정희 후보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국비와 시비를 더 많이 확충해서 재정 자주도 자체는 이제 사실은 이제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해왔다라는 말씀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잠깐 재정 자립도에 대한 문제 제기.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5번째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환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각종 조성 사업이 그린벨트 훼손 논란으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또 9월 2지구 공공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자,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기존 그린벨트를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2지구 공공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단체들은 인천에 남은 유일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성사업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입니다. 먼저 박종효 후보부터 해주시죠. 예, 남촌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1,900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약 3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또 인근 선악동 상권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 산단 조성이 우리 세수학층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남동구의 산업 경제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남촌 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서의 보전 가치 유무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도에 있는 산업기술단지와 같이 환경 공해 유발 업종을 제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서 남동 산단과 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9월 이택지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9월동의 중앙공원에서 남촌동, 수산동, 소래까지 연결하는 녹지축을 좀 형성하고 싶었었는데요. 근데 현재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재의 녹지대는 최대한 존치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택지 가바들이 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병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주변 녹지에 대해 자연적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또 개발을 해야 하는 선택 앞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9월 2지구 공공택지 조성은 모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인천 도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이긴 하지만
개발로 인해 도시의 녹지 면적이 감소함으로써 기후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남촌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개발 면적 중에서 2015년에 지정된 시가와 예정지 일부분만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발 여부에 대해서 전면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9월 이지구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우리 박정효 후보님과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주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 행정이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박정효 후보가 이병래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입니다. 그래서 좀 9월 이지구 녹지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 개발 주체가 도시개발공사잖아요. 그래서 좀 IH입니다. 예, 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래서 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면서 현재 녹지에 버금가는 도심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보고요.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그린벨트 총량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천시 관할 하에 아마 충분히 총량제는 지킬 수 있다라고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9월 이지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를 조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 면적이 충분히 좀 확보되게끔 하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천도시공사와 또 이렇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 쓰신 겁니까? 답변 다 끝난 거죠?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이병래 후보가 박정효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30초입니다. 예, 우리 박정효 후보님, 제가 9월 29는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남촌 일반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현재 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으로 도시계획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솔직히 저도 환경론자고요.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남촌 산단이 들어서게 되는 그 지역을 잘 보셨잖아요. 네. 제가 봐서는 이건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환경단체 분들이 보면은 제가 좀 잘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지금 외관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각종 창고 시설물이나 이제 건축 자재들이 막 적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린벨트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지역은 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악동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 사항들은 요즘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돼 있습니까? 그래서 그 우려 사항들을 최소화해서 좀 산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좀 창출도 하고 또 일자리 창출하면서 주변 지역 우려하는 선악동 주민들도 상권을 좀 형성화시키면은 충분히 저는 좀 서로 이런 문제들은 서로 목소리에만 낼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도권 토론인데요.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주어진 4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박정효 후보부터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이게 저는 공약을 9월 이동에 있는 88 올림픽 기념관을 좀 전면 재개발을 통해서 좀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좀 조성하자고 했고요. 물론 2020년 21억,
2021년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서 현재 한 5, 6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올 하반기에도 인천시에서 뭐 재정 투용자 심사를 통해서 한 뭐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44억을 좀 리모델링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미 리모델링 예산으로 한 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입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개발한다는 게 그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라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혈세인데 그거를 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그 주변 지역이 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그 지역은 또 재개발 지역에 좀 빠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후보님과 같이 출마한 또 그 당에 소속한 분께서 어떤 공약을 내셨냐면은 후보님께서는 88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후보님과 같이 출마한 그 모 후보께서는 그 9월 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곧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은 또 대규모 토목 사업이 좀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대규모 토목 사업을 병행하려면 제가 봐서 지금 우리 시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입하는 한 50억이라는 돈이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도 좀 요구하고 있고 그래 좀 기존에 들어간 예산 한 50억 정도가 되지만은 그 아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하로 집어넣으면은 그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확보하고 저 주민들에게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간 예산을 충분히 상기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보님께서는 계속 좀 리모델링을 좀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아무튼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88 그 체육관 관련해서는 우리 전임 그러니까 현 이강호 총장께서도 이제 우리 박정희 후보님과 같은 공약을 냈다가 사실은 이제 그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도 그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그리고 이면도로 교통 소통 대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금 간석 3동 쪽에도 지하 주차장을 그 학교 아래쪽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주차와 그다음에 이면도로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이러다 시간이 다. 예. 지하 공간 주차장 활용 그거는 뭐 후보님하고 저하고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병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사실 제가 우리 박정희 후보님 정말 존경하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도 같이 만나면서 서로 정말 그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토론회 과정에서도 우리 박정희 후보님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귀감이 들 만한 오늘 토론회가 되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꺼낸다라는 게 좀 많이 꺼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어떤 검증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희 후보님에 대한 그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공직자에게 그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그 청렴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님께서 민선 8기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오시면서 국회 경력 20년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유권자들에게 유능함을 좀 알리고 다니셨지만 실제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국회 인턴 기간을 제외하면 16년 2개월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주권 행사의 중요한 요소인 그 경력상
이름을 이제 불려서 좀 허위로 알리신 건 아닌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제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제출하신 후보자 공개자를 보면 이제 음주운전과 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 받으셨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4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 경력 혹시 이게 부풀리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좀 큰 문제지 않냐 싶어서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좀 제보가 들어와서 또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박 후보자님의 과거 현재의 모습들을 또 저는 정직과 청렴이라고 이렇게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뭐를 준비해왔냐고 그래서 공격을 할 거를 가져오셨냐 해서 제가 방어를 할 거를 가져오셨군요. 제가 선거를 수도 없이 치러봤고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력 부분, 학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그 부분을 절대 허위로 부풀려서 과장하려고 했던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2년 3월 18일 국회에는 선관위 직원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선관위 직원, 파견 나온 선관위 직원한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배준영 의원실에 있었고 저희 지역구에 대선을 치르려고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준비를 하느라고 그래서 서울 직원한테 운동복의 문구를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한번 이하는 또 남동구청장을 운동복에 표기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은 국회 근무 경력을 국회 입법 정책 경력 20년이라고 표현 가능한지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2020년 5월부터 2012년 5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 2020년 5월부터 2020년 3월 이렇게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횟수로 개월수는 틀리지만 횟수로 20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예. 더 이상 발언 기회는 없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라는 말씀도 지금은 더 이상 안 되겠는데요. 예. 아쉬운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쉽더라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래 후보부터 2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남동 구민 여러분, 남동구에는 일 잘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민생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공약,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준비된 성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남동구에 다양한 삶을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의 지혜로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남동구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삶의 애환과 고통을 아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큰 빚으로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의미가 모여 더 위대한 남동구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3만 남동 구민 여러분, 정치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에 더하여 좋은 정치란 함께 행복하고자 공감과 지혜를 모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동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어르신이 행복하고 아이가 사랑받으며 여성이 행복하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남동구, 남동 구민이라면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저 기호 1번 이병래가 남동구의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박종효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2분 시간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남동 구민 여러분, 방금 우리 이병래 후보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건 좀 믿어 주십시오. 예, 생활정치 현장에 24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극과 극의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주민들을, 모든 시민들을 100% 만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했지만 상생하지 않았습니다. 소통되지 않고 상생되지 않는 정치와 행정은 우리 남동 구민들을, 우리 인천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남동의 미래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박종효 항상 현장에서 소통하고 논쟁하고 때로는 격쟁을 벌여서라도 최상의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등을 돌리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차상의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항상 현장에 반영하고 접목하고 수정,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동, 부월동, 만수동, 서창동, 남촌동, 논현동 그 골목골목에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한 박종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 구민들과 함께 새로운 남동의 역사를 써 나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채워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유정복 인천시정부와 원팀이 되어 주민이 행복한 남동구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남동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요. 5월 27일과 28일이고요. 또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